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최근 있었던 이란 이스라엘 분쟁, 그 이후 상황을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참고한 자료는 이스라엘의 위험한 승리, 전쟁에서 평화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이번 분석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현재 전략적인 위치, 또 앞으로 놓인 좀 어려운 선택지들, 그리고 이게 중동 지역 전체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파악해보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12일간의 격전 끝에 2025년 6월 24일, 바로 오늘이죠. 휴전이 발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도 있었다고 하고요. 자료를 보니까 이번 결과가 이스라엘에게는 어마어마한 군사적 승리로 평가되더라고요. 1967년 6일 전쟁 이후 거의 최고 수준의 우위를 확보했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군사적인 측면만 딱 놓고 보면 그렇죠. 일단 압도적인 제공권을 확실히 보여줬고요. 하마스나 헤즈볼라, 후티 같은 이런 대리 세력들도 상당히 약화시켰습니다. 특히 이란이 쏜 대규모 미사일 공격, 이게 한 500기 정도 됐는데 이걸 94%나 요격했어요. 그래서 인구 밀집 지역에 실제로 떨어진 건 6% 정도에 불과했고 사망자도 28명으로 예상보다는 훨씬 적었죠. 이건 뭐랄까, 공격 능력도 중요하지만 방어 능력의 성공이 얼마나 결정적이었는지 보여주는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방어 성공력이 94%면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데 자료에서 약간 의외의 지점을 봤는데 이런 핵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게 완전히 파괴된 게 아니라 손상만 입었다고요. 기껏해야 몇 달, 아니 몇 년 정도 후퇴시킨 수준이다. 이런 평가던데 이게 장기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이른바 핵심 핵 기술, 그리고 일부 고농축 우라늄은 이란이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란이 분명히 약화되고 또 국제적으로 고립된 건 맞아요. 내부적으로도 선전과 현실의 괴리라든가 제재 강화 때문에 압박을 받고 있고요. 하지만 정권 자체는 여전히 건재하고 현 시점에서 정권 교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는 이겼다고 해도 근본적인 위협 자체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 이게 이스라엘이 마주한 좀 장기적인 딜레마인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는 크게 이겼는데 오히려 더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게 된 약간 역설적인 상황이네요. 그럼 이스라엘 앞에 놓인 길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언급되고 있습니까?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접근법이 제시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최대주의적 안보 정책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군사력 우위를 계속 유지하고 필요하면 선제 타격도 불사하는 그런 강경 노선을 쭉 이어가는 겁니다. 시리아에서 보여줬던 방식이죠. 근데 이란은 시리아랑은 좀 다르잖아요. 훨씬 멀고 영토도 넓고 그래서 이 전략을 그대로 적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비용 문제도 심각하고요. 연간 GDP의 20%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추정도 나오고 공군 부담도 엄청날 거고요. 게다가 이게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미국이 이걸 언제까지 계속 지원해 줄지도 사실 미지수죠. 또 이 길은 가자 지구에서의 소모전이 계속된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팔레스타인 사망자가 5만 5천 명에 달하고 이스라엘 GDP도 10% 이상 소모됐다고 하니까요. GDP의 20%라뇨. 그 비용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네요.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는 대가가 이스라엘 경제나 사회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다른 대안은 뭘까요? 네, 다른 길은 지금 확보한 이 압도적인 힘을 바탕으로 오히려 협상에 나서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973년 전쟁 후에 이스라엘이 압도적인 군사력을 바탕으로 1979년에 이집트하고 평화협정을 맺었던 사례가 있거든요. 지금도 어쩌면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란의 핵 개발이나 미사일 개발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외교적 합의 같은 거요. 유엔 감시단 이야기도 나오고 트럼프 행정부가 중재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란이라는 주요 후원자가 타격을 입었으니까 하마스도 좀 약화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마스와의 가자지구 휴전 협상이 이전보다는 좀 더 수월해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그 분석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이네요. 하지만 역시 이스라엘 내부 정치가 가장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사에서도 네타냐후 총리의 연정 파트너, 그 극우 세력들이 가자 전쟁 종식이나 어떤 형태의 외교적 합의에도 아주 강하게 반대한다고 지적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스라엘 내부 정치의 핵심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극우 파트너들은 심지어 가자지구 재정착까지 주장하고 있으니까요. 물론 일반 여론도 평화협정 자체에는 좀 회의적이긴 해요. 하지만 이번 이란 공격 대응에 대해서는 73%가 지지했거든요. 여기서 이제 주목할 점은 네타냐후 총리가 이번 이란과의 충돌에서 거둔 성공, 이걸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바탕으로 극우 파트너들의 반대를 좀 누르고 뭐 필요하다면 조기 총선 같은 걸 통해서 정치 지형 자체를 바꿔버릴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영구적인 전쟁 상태가 가져올 그 막대한 부담에 대해서 국민들을 설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건 단순히 네타냐후 개인의 정치적 생존 문제를 넘어서서 중동 지역 강국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어떤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 이것과 직결된 문제라고 봐야겠죠. 결국 정리를 해보면 이스라엘은 명백한 군사적 승리를 거뒀지만 동시에 이게 지속 가능할지 의문인 초군사화 노선을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이 복잡한 국내 정치를 어떻게든 헤쳐나가면서 현재 확보한 힘을 외교적 돌파구를 마련하는 지렛대로 삼을 것인가, 이런 중대한 기로의 선셈이군요. 이 지역의 미래를 계속 지켜보고 계신 당신에게 이 상황은 무엇을 시사한다고 보시나요? 이건 단기적인 군사적 성과와 장기적인 안정 확보 사이에 어떤 근본적인 긴장 관계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치러야 할 인적, 경제적 비용이 정말 막대하다는 점이죠. 결국 핵심 질문은 이스라엘 지도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제사회가 이 갈등 국면에서 벗어나서 조금이라도 덜 불안정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의지, 또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 바로 이 점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던져볼 질문은 이겁니다. 기사에서는 불과 몇 달 전 10월 7일 참사 이후에 정말 암울했던 이스라엘의 전략적 위치가 이번 승리로 극적으로 반전됐다고 평가하는데요. 그렇다면 네타냐후 총리가 과거의 그런 저항적인 최대주의 노선에서 좀 벗어나서 실용주의적인 외교 노선으로 전환하면서 이스라엘의 운명을 다시 한번 바꿀 수도 있을까요? 자료에서 계속 강조되는 그 깊은 상호 불신을 고려할 때 만약 그런 실용주의적인 미래가 가능하다면 과연 그 모습은 어떨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가치가 있겠습니다.